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임선교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속이 불편하고 위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이게 소화성 궤양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화성 궤양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점막과 점막 하층까지 염증이 심해서 그 부분이 이제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내시경상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하얗게 파인 형태로 그리고 관찰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면 보통 이제 위궤양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화성 궤양이랑 위 궤양이랑 단어를 정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소화성 궤양이 더 큰 분류인 거예요? 주로 위산, 주된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위에서 북한에 발생한 경우를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성 궤양의 범위는 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십이지향 궤양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염이랑 위궤양의 차이는 뭘까요? 위염이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위 점막에서의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염증의 깊이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암이 아닌 궤양이 생겼다가 암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식습관이랑 원인이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이 이제 위에서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분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산은 이제 아주 강력한 그 산성 화학 물질이거든요. 점막 자체와 그 점막을 덮고 있는 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위가 보호가 되고 있는데 매운 음식 또는 이제 뭐 좀 기름진 음식 위산 분비를 더 많이 촉진을 시키게 되죠. 위산이 과다 분비가 되고 이제 우리 위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인자보다 강력하게 되면 이제 위 점막이 손상을 받는 거죠. 식생활 습관으로 위주로 질문하셔서 이제 제가 언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 이게 아직은 굉장히 많습니다. 궤양에서의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되는 그런 궤양은 대략 40에서 50% 정도. 그 외에 대략 한 30%, 40% 정도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궤양으로 대개 원인을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증상으로 소화성 궤양을 의심할 수가 있나요? 명치를 중심으로 한 상복부 쪽에 불편감, 쓰린 느낌, 그다음에 통증, 대개 식후에 오는 경우가 많죠. 공복 시에 그래도 쓰리고 아프다 그러면 조금 의심은 해보긴 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일정 정도 기준이 되면은 우리가 내시경을 보통 권유를 하고 거기서 확정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시경이 늘 편하진 않잖아요. 또 연세가 많으시거나 내시경 했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최선책은 아니지만 이제 위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라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럼 궤양이 발견됐을 시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원인에 대한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예를 들면 잠을 못 잔다든지 갑자기 폭식을 했다, 그죠? 그런 것이 다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우리 몸의 교감 신경계가 항진이 되면서 우리 몸의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거나 뭐 등등등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만약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다. 기본적인 항궤양 치료와 세균 치료를 같이 꼭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안 받고 계속 있었어요. 그럼 네. 어떻게 되나요? 합병증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출혈, 천공, 협착. 협착이 임상 증상으로는 폐색,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친구가 폐쇄된다. 그렇죠. 위가 나가는 그 부분에서 궤양이 생긴 경우 협착이 오면서 위가 음식 나가는 길이 아예 거의 막혀버리는 그렇게까지 돼서 오신 분들 CT 찍으면 위가 엄청 커져 있고 위 안에 음식 가득 차 있고 천공과 협착은 다 그냥 약물 치료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천공은 수술 거의 해야 됩니다. 위산이 복막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복막이 오면 오는 거죠. 출혈은 보통 내시경으로 이제 보통 지혈술을 하게 돼요. 내시경으로 안 되면 영상, 혈관 조영술, 그러다 안 되면 수술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협착 같은 것이 발생하면 내시경으로 확장하는 그런 이제 풍선 확장술. 젊은 층, 노년층이 다 잘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노령 인구 중에서 위궤양률이 거의 뭐 한 70% 가까이 보신다고 본대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왜 많이 발생하냐? 첫 번째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혈류도 줄고 점막도 아무래도 해박주로 약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떨어지면 이제 아무래도 궤양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거 플러스 약제에 의한 거. 현대 지금 뭐 심장이 안 좋다, 뭐 뇌졸중 걸리셨다.
혈전증이 있어서 항원고제 약을 드신다. 이러면 이제 위 점막을 공격하고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약제들이에요. 네. 공격인자는 올라가고 방어인자는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궤양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저질환을 재발하지 않도록 또 치유를 유지하도록 중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궤양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약제를 같이 병행해서 취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궤양을 유발한다고 해서 그 약을 끊도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강제하지는 않는다. 기저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약만 드시면서 이 궤양을 유발하는 그런 약제는 필수약 아니면 조금 드시지 않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변화 보면 이제 항상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몸 무리가 되면 위 점막이 파괴되는 그런 류의 변화 비교적 단기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상성 유지하는 갑작스럽게 뭘 변동시키지 않는 거,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조절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다 좋지 않고요. 소화성 궤양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궤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병 걸렸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내시경 받으시고 내시경에서 궤양이 있으면 조직 검사는 꼭 하거든요. 궤양인 경우 물론 암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처음부터 암인 거예요. 거기서 암이 아닌 걸로 처음부터 확인이 되면 의사들이 이제 하란 대로만 잘 따라 하시면 치료는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재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